네, 이해 가셨죠? 아무튼 그래서 시키는 게 사동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사동이 너무 헷갈려요. 왜냐하면 음, 이 사동은 주체가 결국은 누구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체가 살아있고 그리고선 시키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판단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우리는 보통 이히, 리기, 우구, 추 혹은 뭐뭐 하게 하다 이것들이 들어갔으면 사동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사동은 주체가 확실하게 주어가 확실하게 주체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목적어가 있으면 이것들은 사동 표현으로 보게 됩니다. 자, 다시 주어가 있고 그리고 확실하게 목적어가 있고 그리고 뒤에 1번, 2번이 있을 때 우리는 이거를 사동 표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피동하고 좀 다르게 피동어 시 당해야 되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시키지 않아도 이것들을 사동 표현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끓이다 같은 경우 내가 라면을 끓이다죠. 나한테 주체성이 있죠. 그죠? 그리고 라면을 끓이다니까 어쨌든 목적어가 있고 원래 끓다에서 왔으니까 얘는 사동 표현을 보게 돼요. 그럼 피동표현은 목적어가 없는가? 목적어가 없어요. 대부분이에요. 예외 케이스는 있습니다. 이것들을 구분하는 문제들이 조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목적어가 없고 뭐만 있어요? 부사.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대답이 들렸습니다. 방금. 아무튼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넓히다가 있어요. 이게 이후에 나올 거랑 엄청 헷갈리게 되는데 이 넓히다는 뭐 내가 복도를 넓히다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걸 사동 표현으로 인정을 받아요. 시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용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복도가 누구에 의해 넓혀지다. 문장이 이렇게 됐을 때 얘는 피동 표현이 들어갔죠. 그리고 복도가 당했죠. 넓힘을. 요거 이해 가세요? 예, 그래서 이것들은 피동 표현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 뒤에 거는 이제 같이 혼합돼서 헷갈립니다. 얼리다도 마찬가지, 남기다, 비우다, 일구다 이것들 다 보면 뭐뭐를 뭐뭐을이 다 붙습니다. 늦추다도 시간을 뭐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에게 약을 먹게 하다. 시키는 거죠. 그죠? 이제 여기 간접이랑 뭐 직접이랑 사동 표현이 들어가는데 몰라도 됩니다. 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피동 표현을 쓰는 의도가 뭐냐? 일단 첫 번째, 행위 주체 감정 표현. 이게 무슨 말이냐? 강조점이 당하는 사람한테 있어요. 사람은 앞에 거를 잘 보고 뒤에 거를 잘 안 보기 때문에 앞에 강한 거 원하는 거를 내세우면 예를 들어서 토끼 가를 내세우면 이 토끼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요거 한번 볼까요? 1년 새에 끊고 문화재의 10%가 훼손됐대요. 그러면 뭐가 없어요? 훼손된 사람이 없잖아요. 이거는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되다, 훼손 플러스 되어잖아요. 맞죠? 되다가 붙어서 피동표현. 피동의 3번이었을 거예요, 이게. 그죠?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되게 싫어하는 화법 중에 하나예요. 진짜 안 하려고 해요. 최근에 그런 화법을 제가 쓰는 거를 발견을 해서 더 안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행위나 발언에 대한 책임 회피 여러분들도 이거 웬만하면 쓰시면 안 돼요. 특히 안전교육부 가서 막 이하라 선생님한테 그게 선생님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 더 화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쓰지 마세요. 자, 봅시다. 선생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렸다. 내가 안 들린 거죠? 예.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렸어요가 아니고 내가 선생님 말씀을 잘 못 들었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책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죠.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갑자기 제가 잔소리하는 거 같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해서 주체를 빼고 주체가 아닌 대상을 올렸을 때 객관성이 높아져요. 주관성이 없어지고요. 예를 들어서 봐봐요. 이 당분간 장마가 계속 되다. 그죠? 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 보다였단 말이죠. 이거 저 줄을 잘못 쳤네. 죄송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당분간 장마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본 거잖아요. 근데 왜 빼요? 틀릴까 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이다는 피동 표현이고 이렇게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거는 내가 그렇게 본 것이므로 얘도 피동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 잘 틀리잖아요. 그래서 기상청이 이렇게 봤다 하면은 항의잖아, 폭주. 보인다 하면 그렇게 추측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죠? 예,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에 대한 피동 표현을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봅시다. 발표 하나만 치고 여러분들 요거 거기 11번 문제가 있어요. 이따가 아마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건데 11번 문제 별표 하나 쳐두시고 거기다 이중피동 하나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중피동이 이 피동의 꽃이에요. 그래서 사동표현을 배운 거거든요. 사동표현을 배운 게 아니라 이 이중피동 때문에 배운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보는지 봐봐요. 피동문은 피동 전미사 하면 써야죠. 이히 리기. 그죠? 그리고 어지다 괴되다. 이거 두 개가 있는데 얘가 이제 단형이고 쓸게요. 단. 짧으니까. 얘가 장형이에요. 접사피동이라고 해도 되고요. 얘를 통사피동. 통사가 뭔지 아시죠? 문장이에요. 문장피동이라고도 해요. 네, 그냥 단형피동, 장형피동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사용되어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11번에 똑같이 써있지 않군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써온다고 깜빡했네요. 아무튼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이중피동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표현은 국어의 바른 문장의 표현이 아니므로 이중피동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이 열려져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문은 어차피 누구한테 열림당한 대상이에요. 그죠? 그러면 피동을 써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열다의 피동은 열리다예요. 근데 여기다가 또 열리어지다까지 붙이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리어저잖아요. 지어잖아요. 그럴 필요 없고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쓰면 됩니다. 열리다만 쓰면 돼요. 그래서 모기가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계는 공장에서 사용되어져 왔다가 아니에요. 이 기계는 물론 이 기계가 당하는 거죠. 공장에서 사용한 거니까. 그죠? 사람들이 사용한 거니까. 근데 이 기계는 공장에서 사용되어로 바꿔줘야 됩니다. 굳이 이중피동을 쓸 필요 없어요. 한 번만 쓰면 되는 거예요. 피동의 의미는 한 번만 얘기하면 전달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자, 아무튼 그래서 앞에 넘어가다가 갑자기 오류가 떠서 다시 마지막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중피동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이후에 8번, 9번, 10번, 11번 문제를 통해서 이 피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해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인용표현을 넘어와서 한 번 더 인용표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고요. 잠시 후에 혹은 다음 시간에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직접 제 인용 표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용 표현은 총 두 가지가 있고요. 이 두 가지만 알면 끝이에요. 그래서 아마 영상 길이는 한 5분? 뭐 아주 빠르면은 5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인용 표현은 직접 인용하고 간접 인용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옮기는 거예요. 얘도 그렇게 써있죠?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옮기는 것. 그런데 이 두 개의 차이는 직접 인용은 그대로고 간접 인용은 자신의 언어로 바꿔요. 거기 그대로 써있죠. 네, 그랬을 때 인용하는 말의 큰 따옴표, 요거 알죠? 요거? 네, 그래서 여기 큰 따옴표 두 개가 있고 요거가 붙어 있을 때는 우리는 직접 인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라고를 붙여줘야 돼요. 네, 그리고 이거 틀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적절하게 요약해서 여기는 언어로 바꾸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요약이 필요해요. 그리고 정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뭐를 붙이냐면 조사고를 붙입니다. 간단하죠? 네. 예를 보면 수민아 산책하자. 이 문장을 보호시켰어요. 이러면 보호했어요. 이러면 직접 인용이에요. 밑에 민주는 수민이에게 산책하자고 말했다. 정리를 했죠. 네. 민주의 워딩이 아니라 한 번 더 정리를 했으므로 얘는 간접 인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하다를 사용해서 직접 인용을 보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직접 인용의 경우 인용하는 조사 없이 인용하는 문장 뒤에 동사 하다를 직접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초는 손들어 하고 크게 외쳤다. 괜찮죠? 자연스럽죠? 라고 말고 동사 하다를 쓰는 케이스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5분이 아니라 2분이었네요, 여러분. 네, 이런 표현 끝이고요. 여기 뒤에 이제 12번 보면서 한번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그리고 이 인용 표현 있잖아요. 이 인용 표현은 뭐뭐라고 말했다 혹은 하고 말했다 고 말했다가 들어가면 다라고 해당될 수 있어요.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 하루 만에 끝낼 것 같네요. 네, 고생 많았습니다.